자, 우리가 그 퀵소트에서 그 디바이드 그 큰 대규모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누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무토 스킴, 그거는 이제 앞에서 강의했고, 이제 요번에는 호아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호아 파티션 스킴을 한번 이제 다뤄보기로, 얘는 어떻게 디바이드를 하는가 하는 걸 따져보기로 합시다. 이 호아 파티션 스킴은 두 개의 그 포인터를 가지고 하나는 감소시키면서 피봇 값보다 작은 걸 찾아가고, 하나는 오른 왼쪽에다가 있는 왼쪽 포인터는 증가시켜 가면서 피봇 값보다 큰 값을 찾아가요. 자, 그래가지고 그 큰 값과 작은 값을 찾으면은 그거를 두 개를 교환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왼쪽 포인터를 오른쪽 포인터를 감소시키면서 작은 값을 찾고, 또 왼쪽 걸 증가시키면서 큰 값을 찾아서 그 왼쪽 포인터 값이 오른쪽 포인터 값보다 작다면 교환을 시키고, 작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처럼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앞에서 얘기한 그 9, 7, 5, 11, 12, 2, 14, 3, 10, 16 요렇게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호화는 어떻게 파티션을 하냐면은 피봇 값을 맨 처음 값을 가지고 피봇을 딱 정해요. 피봇에다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레프트를 이제 여기다 잡고, 레프트를 그 시작점보다 하나 작은 값을 시키고, 그 여기 이제 로우 값이고 제일 인덱스가 낮은 거고요. 이게 인덱스가 가장 높은 거죠, 얘가. 그래서 또 라이트 값은 그 하이보다 하나 더 큰 값. 이걸 가지고 오른쪽 값을 줘요. 이걸 이제 R이라고, 이걸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R 값을 감소시키면서 이 피봇보다 작은 값을 찾아요. 피봇보다 작은 값을 찾으면 R을 하나 딱 감소시키니까 여기 오겠죠. R이 6이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고, 딱 작으면 빠져나서 멈추고, 그 다음에는 요 왼쪽 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피봇 값보다 큰 걸 찾아요. 그러면 크냐 여기 가서 이제 L이 멈추죠. 여기 크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 그 6과 이제 이 9하고, 이 9가 L을 딱 하나 감소시키는 9가 이제 9보다 지금 그 피봇 값보다 지금 작지 않죠. 크죠. 큰 값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9하고 여기서 아니고 9하고 6을 교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6, 7, 5, 11, 12, 2, 14, 3, 19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L은 어디가 있냐면 이제 여기가 있죠. L은 이제 여기로 가겠죠. R은 이제 1로 오겠죠. 그래서 또 이제 9보다 작은 값 찾아가요. 13 여기서 R이 여기서 이제 멈추죠. 3에서 이제 작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9보다 큰 값을 찾아가요. 7 가서 11 더 커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L이 또 R보단 작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교환시킵니다. 그러면 6, 7, 5 요 3하고 교환을 시키니까 3, 12, 2, 14, 11, 1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또 이제 R을 감소시키면서 R 작은 값을 찾아요. 여기 와서 이제 작아지죠. 9보다 작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증가시키면서 또 9보다 큰 걸 찾아요. 이게 크죠. 크니까 이제 요거를 또 L이 요 작으니까 또 교환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 7, 5, 3, 2, 12, 14, 11, 19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R이 여기 또 R을 감소시키면서 이제 그 9보다 더 작은 값을 찾죠. 여기서 R이 여기 멈추겠죠. L은 여기서 이제 더 그 9보다 큰 값을 찾아요. 그러면 L은 여기서 멈추겠죠. 자, 근데 보니까 L이 R보다 작지 않죠. L이 R을 오버했죠. 이렇게 되면은 요 R 값을 반환해 줍니다. 리턴해 줘요. 그럼 요게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R이. 자, 그래서 여기는 9보다 작은 값,
여기는 9 이상인 값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롬부터 스킴하고 좀 다르죠. 롬부터 스킴은 그 하나만 커런트라는 값 하나를 가지고 그 찾아가면서 교환을 시켜줬는데 큰 것, 그 작은 것 찾아가면서 교환을 시켰는데 얘는 그 오른쪽에서 내려오면서 작은 값 찾고 왼쪽에서 올라가면서 큰 값 찾아가지고 교환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디바이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똑같이 불러주면 그래서 R이 말하자면 이제 경계선 월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 롬부터하고 거의 유사하죠. 일단 로하고 하이가 요 관계를 유지하면은 일단 로가 하이보다 작아야 배열이 존재하는 거죠. 배열이 존재 안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배열이 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할 게 있는 동안에 디바이드 함수 불러서 어레이 로 하이 주고 그래갖고 요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한번 디바이드 돼가지고 이제 요 월값 그 경계값이 r로서 반환되니까 요 r이 이제 p에 들어가죠. p에 저장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로우부터 요 p까지 들어가죠. 로우부터 p까지가 이제 또 퀵소트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다 끝나고 나면은 요 p 플러스 1부터 해서 하이까지를 가지고 또 똑같은 퀵소트를 부르죠.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런데 디바이드 하는 방식을 보면은 아까 그거예요. 레프트 값 피봇은 이제 로우 값을 피봇으로 잡고 맨 로우를 요거를 피봇으로 잡고 레프트는 로우보다 하나 더 작은 값 넣어주고 하이는 하이보다 하나 더 큰 값 줘버려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 작고 더 큰 값을 주는 얘기는 두 while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while 둘을 쓰면은 저걸 이 left는 로우를 주고 그 right는 하이를 주는 이게 while do 갖고 쓰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 do로 한번 바꿔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돕니다. 무한 루프를 돌면서 여기서 이제 return 해나가죠. return right.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오른쪽 걸 하나 먼저 감소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값이 피봇보다 크면은 계속 감소시키면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크지 않은 값을 찾겠다는 얘기죠. 같거나 작은 값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찾게 되면 R은 거기에 딱 멈춰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얘 증가를 먼저 시키니까 하나보다 더 작은 값 줬다고 그랬죠.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값이 피밥보다 작으면 또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상인 값을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피봇보다 더 이상인 값이 나오면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그 레프트와 라이트가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더 작으면 즉 배열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교환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했죠. 레프트 라이트를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while 루프를 또 돌아가서 이제 라이트를 또 감소시키면서 그 더 작은 값 찾고 이하인 값 찾고 그게 이하인 값을 찾으면 왼쪽부터 해서 또 이상인 값 찾아서 이상인 값을 찾으면은 이걸 관계를 이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은 관계를 유지하면 또 수합 교환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프트 라이트 관계가 그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같아지든지 레프트가 라이트 이상이 돼 버리면은 else가 돼서 라이트를 요거를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리턴 시켜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바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 디바이드 된 그 다음 퀵소트 들어갈 때는 왼쪽 편에 대해서는 로우부터 p까지를 가지고 그 퀵소트 다시 돌리고 그 오른쪽에 대해서는 p 플러스 1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것부터 해서 하이까지를 가지고 퀵소트 똑같이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호아라는 사람이 제안한 파티션 방식이에요. 그 로무터 방식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 쓰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while도 갖고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해 보시고. 자, 요걸 이제 그 그림으로 설명한 게 요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렬이 대충 뭐냐면요.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거나 값을 하나 딱 잡고 얘보다 작은 애들은 왼쪽에, 큰 애는 오른쪽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이 파티션 두 개로 나뉘죠. 그럼 왼쪽 배열 따로 정렬하고 오른쪽 배열 따로 정렬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은 쪽 먼저 해당 파티션에서 아무거나 또 딱 잡아요. 잡은 값이 정렬했을 때 중간 값이면 좋겠지만 지금 이 배열은 정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잡아도 이게 어느 정도 치우친 값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물리적으로 중간에 있는 값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값으로 작은 건 왼쪽, 큰 건 오른쪽 이렇게 또 데이터를 옮기면 그 안에서 또 파티션이 나누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쪽 애들이랑 큰 쪽 애들이 따로 정렬이 된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꾸 쪼개다 보면 결국 파티션에 배열방이 딱 두 개만 남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두 개를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준값으로 잡아서 정렬하고 이 호출 전에 나뉘었던 파티션들도 자기 나름대로 쪼개고 나누다가 결국 두 개가 남아서 정렬하고 거기서부터 제기 함수를 반환할 때는 각 해당 파티션들의 배열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부모에게 컨트롤을 반환하게 돼서 결국 모든 파티션들이 다 정렬이 되는 거예요. 퀵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요 5n의 로그 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보통 이거보다 빠르고 최악의 경우에는 n의 제곱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퀵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n 로그 n이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지금 파티션을 나누는 횟수가 바로 n번이에요. 잘 보시면 나누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파티션의 데이터가 낱개가 될 때까지 나누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누면 두 번째 나눌 때는 n을 둘로 나눈 결과를 가지고 또 나누는 거기 때문에 검색해야 되는 데이터가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이진 검색처럼요. 한 번 돌 때마다 검색할 데이터가 절반씩 뚝뚝 떨어지면 로그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n만큼 파티션을 나누는데 파티션을 나눌 때마다 데이터가 절반씩 줄어드니까 n 곱하기 로그 n에서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퀵 정렬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기준값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값을 정할 때는 아무거나 정해도 되는데요. 그 값이 중간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하지만 우린 이걸 검색해보고 나서 중간값이 어딘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으로 중간에 있는 값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던 값이 공교롭게도 배열에서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걸 둘로 나누면 0, 하나랑 나머지 다른 값들 이렇게 되어서 참 비대칭한 파티션이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왼쪽은 하나니까 이제 정렬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큰 쪽에서 정렬을 해야 되니까 값을 하나 또 딱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잡은 값이 해당 섹션에서 또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왼쪽에는 하나만 남고 오른쪽 파티션이 엄청 크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선택한 기준값이 가장 작거나 가장 큰 경우에 퀵 정렬은 최악의 경우에 5n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매번 임의의 값을 선택할 때마다 맨 끝의 값만 선택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준값을 선택한 이후에 기준값보다 작은 값들을 왼쪽으로 큰 값들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피벗을 5로 정했습니다. 배열의 양 끝에 스타트와 엔드 포인터를 한 개씩 가리킵니다. 스타트는 피벗 값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뒤로 갈 거고요. 엔드 포인트는 피벗 값보다 큰 값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고 지나치면 바로 작은 값들과 큰 값들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스타트 먼저 진행해 볼까요? 현재 배열방의 값이 피벗 값 5보다 작으니까 건너뜁니다. 다음 배열방의 값을 봤더니 9는 5보다 작지 않으니까 건너뛸 수 없죠. 스타트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이번에는 엔드가 가리키는 배열방의 값이 피벗 값보다 크면 계속 건너뜁니다. 그런데 현재 배열방의 값이 5보다 작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바로 스타트와 엔드의 값을 서로 수합합니다. 데이터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포인터를 한 개씩 옮겨줍니다. 자, 이제 스타트는 4니까 5보다 작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값 7은 5보다 크죠? 그럼 스타트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엔드를 움직입니다. 8은 피벗 값보다 크니까 건너뛰고 6도 피벗 값보다 크니까 건너뜁니다. 이번엔 피벗 값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트와 엔드를 또 맞바꿉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한 개씩 또 움직여줍니다. 스타트가 피벗 값보다 작으면 건너뛰는데 5는 작지 않으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엔드는
피벗보다 크면 건너뛰는데 피벗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스왑해서 바꿉니다. 그리고 포인터를 한 칸씩 또 옮겨줍니다. 이때 스타트와 엔드가 서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돼버려서 반복문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이대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재 스타트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방이 바로 두 번째 파티션의 첫 번째 배열방 인덱스예요. 그 방번호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티션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렇게 5보다 작은 그룹, 5보다 큰 그룹 이렇게 나뉘죠. 이때 5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왼쪽에서 정렬되면 맨 끝에 가고 오른쪽에서 정렬되면 어차피 맨 앞으로 오니까요. 양쪽 파티션의 데이터가 한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또 정렬을 해야 되니까 이 양쪽 배열방의 레인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퀵 정렬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파티션에 배열방이 하나만 남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작은 값과 큰 값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눈 파티션이 왼쪽에 한 개고 오른쪽에 여러 개 이렇게 된다면 왼쪽 방은 정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쪽으로는 더 이상 재기 호출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파티션의 배열방이 한 개인 경우도 더 이상 그쪽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러나 양쪽 파티션 둘 다 배열방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이면 양쪽 다 레인지를 조정해서 양쪽으로 한 번씩 두 번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에서 기준값을 세우고 그 값을 기준으로 또 파티션을 작은 수와 큰 수로 나누다가 결국 파티션 방이 한 개인 경우까지 내려가면 모든 값들이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퀵소트 함수를 선언하고요. 정렬을 할 배열을 받아서 대충 이해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이제 호화 방식의 파티션 방식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지금 무리 방식으로 하려면은 레프트가 스타트하는 게 여기에 있고 라이트가 스타트가 여기에 있어요. 메뉴. 그리고 요게 이제 피봇이 됩니다. 피봇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와일문 방식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조금 약간 다르지만 얘는 피봇은 67을 잡긴 잡았지만 얘는 지금 60 피봇은 냅두고 요것보다 더 큰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1로 나가고 얘는 여기서부터 더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1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는 67을 만나지만 얘는 이제 더 큰 값을 찾아 나가는데 같은 값은 남겨두고 그래가지고 레프트를 증가시키면서 67보다 큰 값을 찾으면 90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67보다 작은 값을 찾으면 54를 찾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90과 54를 교환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레프트는 또 이제 그래서 54와 90이 이렇게 교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증가시키면서 67보다 더 큰 값을 찾아. 큰 값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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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서 이제 큰 값을 레프트가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더 작은 값 찾아요. 67보다 작은 값 찾은데 요 32에서 만나게 되죠. 32가 지금 더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84와 31을 교환을 하죠. 교환을 해서 레프트 라이트를 만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이트를 또 하나 감소시키면서 더 작은 값을 찾는데 얘는 지금 어디 가서 찾냐면은 67보다 더 작은 값 찾으니까 여기 가겠죠. 라이트가. 레프트는 67보다 이제 큰 값 찾으니까 여기 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레프트 라이트가 관계가 이 L하고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끝이 나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L 위치에 요게 이제 R이 왔고 요 L 위치에 L이 일로 왔죠. L이 32로. 요 32하고 67을 32하고 67을 마지막에 또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이제 6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67보다 작은 거, 67보다 이상인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포화 파티션 스킴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까 제기한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퀵소트의 복잡도. 이제 복잡도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할 복잡도는 전번에 오더러브 요걸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비고로.
이제 이럴 때 이제 이게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퀵소트를 보면은 n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몇 번을 나눕니까? 디바이드를 몇 번 호출할 거냐는 얘기죠. 디바이드는 한 개가 될 때까지 호출해요. 결국 각 부분 왼쪽 오른쪽이 하나 남을 때까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n 번 호출한다는 얘기죠. 디바이드를. 그래서 n 번 나누는데 한 번씩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한 번 n 개의 데이터를 갖고 비교를 하다가 한 번 나누면 그다음에 2분의 n 갖고 비교를 하죠. 그다음 또 나누면 4분의 n 갖고 비교를 하죠. n 번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를 때마다 그 비교해야 되는 횟수가 n, 2분의 1n, 4분의 1n, 8분의 1n 이런 식으로 2분의 1배로 즉 2배수로 계속 감소하게 되죠. 이런 복잡도를 가지는 걸 우리가 로그 n 복잡도를 가진다고 해요. 로그 n. 근데 이 비교 횟수가 이렇게 두 배씩 감소하지만 그걸 또 n번 나눠볼 때마다 요 짓을 해야 되니까 n 곱하기 로그 n만큼 복잡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그 n은 비교 횟수고 n은 나누는 횟수예요. 디바이드하는 횟수. 디바이드 할 때마다 감소 2분의 1로 감소할 때 복잡도를 우리가 로그 n이고 두 배씩 증가할 땐 2의 n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2의 n승이라 n 곱하기 2의 n의 복잡도를 가지지만 얘는 비교하는 횟수가 2분의 1씩 계속 감소할 때 그때 복잡도는 로그 n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잡도가. 그래서 나누는 횟수 곱하기 각 나눌 때마다 그 비교하는 횟수를 곱해준 n 로그 n이 그 퀵소트의 복잡도예요. 그래서 퀵소트의 복잡도는 오더 오브 n 로그 n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문제인지 알겠죠? 자, C 언어가 이 퀵소트라는 함수를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퀵소트 라이브러리는 그 매개 변수가 4개를 가져요. 어레이 주고 어레이 사이즈 주고 그 각 어레이 사이즈 원소의 사이즈 정수를 한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인트에서 4를 줍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자를 한다면 문자 타입을 갖고 한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캐릭터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비교하는 함수가 뭐냐 한 함수 이름을 사용해야 될 함수를 여기다 적어줘요.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수일 때, 그 다음에 스트링일 때 비교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하는 방법을 함수로서 주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펑션 포인터라고 해요. 어떤 함수를 써라 하는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콜백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우면 퀵소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 한번 큐소트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걸 그때 한번 다뤄보기로 합시다. 자, 이 병합 정렬은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퀵소트의 거꾸로예요. 퀵소트 거꾸로 개념인데 퀵소트는 나누면 정렬이 돼버리죠. 하나하나 두 개씩 계속 2분의 1씩 나누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배열의 크기가 하나 남을 때까지 나누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정렬이 되는 건데 얘는 거꾸로 나누어 놓고 그것을 합쳐 나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 끝까지 하나 나눠 놓고 그거를 이제 한 개짜리를 가지고 합쳐서 두 개짜리 만들고 두 개짜리를 합쳐서 4개짜리 만들고 4개짜리를 합쳐서 8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16개짜리라면 4번만 합치면 그 16개짜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병합시킨다고 그래요. 이 병합 정렬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것도 병합 정렬도 복잡도가 퀵소트랑 속도가 같아서 오더 오브 n 로그 n이에요. 근데 이제 병합 정렬은 초기에 한번 쫙 나누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퀵소트처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 나누는 거는 굉장히 쉽게 나누는데 나중에 이제 병합하는 것 그래서 얘도 두 개씩 병합해서 머지 수트를 한번 부르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머지를 또 한 번 시키는. 그래서 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병합 정렬이 일어나게 돼요. 이 병합 정렬은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탐색
탐색에 대해서 이제 순차 탐색, 우리가 이제 어떤 대규모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하나 찾아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탐색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이 배열이나 이런 걸 응용하는 좋은 하나의 그 응용인데, 이 탐색은 여러분 시퀀셜 서치하고 바이너리 서치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퀀셜 서치는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이냐 하는 것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배열이 있을 때 내가 50을 찾겠다 하고 이제 이걸 키라고 그러는데, 이제 키 값을 50으로 해서 여기서 찾아달라 그러면 그냥 50이 10이냐 비교해보고, 아니다 비교해보고 내가 찾는 거다. 이제 요거를 리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의 하는 게 이제 순차 탐색이에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 6개짜리, 그래서 시퀀셜 서치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그 배열의 개수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키로서 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짜리를 이제 그레이드라는 배열 이름을 붙여놓고 탐색값 값을 입력하세요. 그 탐색값 값을 키로 잡아가지고 그 시퀀셜 서치를 호출해가지고 그레이드 사이즈 키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시퀀셜 서치는 뭐냐면 그 배열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그 값이 배열 값이 키냐, 이 리스트로 이제 그레이드가 넘어오겠죠. 그 리스트에서 그 키냐 같으면 이 i 값, 인덱스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쉽죠 이거. 그럼 요거는 복잡도가 몇 개가 될? 데이터가 개수가 n 개라면은 n 번 찾겠. 제일 재수 좋으면 맨 처음에 있어서 한 번 찾을 거고, 재수 가장 나쁘면 n 번 찾겠죠. 그러면 2분의 1 n 번이에요, 평균이요. 그래서 이건 오더 오브 n입니다. 순차 탐색은. 자, 근데 이진 탐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이너리 서치라고 그러는데, 자, 이진 탐색은 그 바이너리 서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탐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는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진 탐색은 배열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렬된 배열의 중앙에 위치한 원소와 비교를 되풀이해서 그 비교한 값보다 중앙 값보다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이 작으면 왼쪽 파트에 대해서만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다 클 테니까, 이미 정렬된 값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키 값, 그 중에서 키 중간 값을 잡아가지고 그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뭐 크냐 작냐를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반반을 잘라 가지면서 그 정렬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값들이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 하려면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정렬이 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값을 하나 찾겠다 이래 가지고 찾고자 할 때 이 현재 중간 값을 하나 잡아서 27, 중앙에 있는 값이 이거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27보다 작다. 그러면 윗부분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위아래는 27보다 작은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건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를 다 요거에 대해서만 찾으면 돼요. 27보다 크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중에 또 중간값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 중간값보다 38이 중간값이 나오는데 38보다 작더라. 그러면 이 위쪽은 찾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만 찾으면 되죠. 이 윗부분은 38보다 큰 값들이 있으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미들 중앙값을 잡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 34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건 하나 버리는 거죠. 오른쪽에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남으면 요게 이제 내 거다. 하나가 남으면 중앙값이 이게 될 테니까. 하나가 남으면 그게 이제 중앙값에 대해서 중앙값이 내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 값을 찾아가는.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그 값 배열의 크기가 반으로 팍팍팍 줄어들죠. 배열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탐색 수가 몇 번 되겠어요? n번 탐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탐색이 로그 n입니다. 오더 오브 복잡도가, 탐색의 복잡도가. 이진 탐색은 반으로 크기가 팍팍팍 줄어들기 때문에. 16개 같은 경우 4번만 탐색하면 끝나요. 4번만 딱 비교해 보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진 탐색 알고리즘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정렬된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의 위치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가 정렬이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이터를 정렬, 소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팅 한번 한 다음에 탐색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검색이 반복될 때마다 목표값을 찾을 확률은 확률이 2배로 증가시키면서 속도가 그 2분의 1로 팍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면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자, 이걸 이제 반복문을 쓸 수도 있고 재기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자, 반복문 사용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바이너리 서치라는 함수에서 그 리스트 배열 주고 배열의 개수 주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키로서 줘요. 자, 그래갖고 배열의 가장 낮은 인덱스, 가장 높은 인덱스, 그다음 중간 인덱스를 변수로 잡아서 로우는 제로, 하이는 n-1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놓고 로우가 하이 이하인 경우에 이제 계속 while 루프를 돌아라. 자, 그래갖고 미들 값을 어디로 잡냐면 로우 플러스 하이를 2로 나눈 값. 그러니까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이게 로우, 여기가 이제 인덱스 로우고 여기가 인덱스 하이일 테니까 요 로우 플러스 하이에서 2분을 나누면 요 중간에 어딘가 될 겁니다. 이게 짝수면은 어디 쪽은 6개가 될 거고 어느 쪽은 4개가 될, 5개씩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제 자, 그래가지고 그 키 값이 요 미들하고 같아지면 요 미들을 리턴해 주면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미들 값보다 큰 값이다 그러면 그 미들 밑에는 찾을 필요가 없고 이상만 갖고 또 탐색 들어가면 되죠. 그럼 뭘 바꾸면 돼요? 로우 값을 미들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지고 탐색해라 이거죠. 그 요게 뭐냐면 미들이었으니까 요 미들 플러스 1부터 하이까지를 가지고 찾으면 되니까 로우 값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거꾸로 키 값이 미들보다 이하였다 그러면은 이 이상은 찾을 필요가 없죠. 이 아래를 거 갖고 찾으면 되니까 하이를 바꿔주는 거죠. 일단. 그래서 하이를 미들 빼기 1로 해가지고 다시 while 루프를 또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로우 하이가 바뀐 값이죠. 그걸 가지고 미들 값을 또 정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반씩 나눠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요 미들 값이 내가 원하는 탐색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도 탐색 값이 없더라. 여기서 리턴을 못 만나더라.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다는 거죠. 없을 때 이제 리턴 마이너스 1을 해줘서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해 주면은 찾은 값이 없다. 음수가 리턴되면 찾은 값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재기함수로 이용하면 뭐 똑같아요. 하이가 로우보다 작으면 이건 이제 이때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마이너스를 리턴해주고. 그래서 미드 값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고 그 미드 값이 키 값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키 값이 미드 값보다 작다니까 윗대가리는 버리는 거고 아래 것만 하는 거니까 하이 값을 바꿔주면 되죠. 하이 값을 바꿔주니까 하이 값이 미드 빼기 1로 해가지고 다시 바이너리 서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서치가 조금 다르죠. 바이너리 서치가 얘는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지만 얘는 4개의 매개 변수를 갖죠. 로우 하이를 그래서 로우 혹은 하이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미드 값이 키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키 값이 미드 이상에 있다는 거죠. 이상에 있으니까 밑에 걸 버리고 이걸 찾으니까 로우 값이 바뀌는 거죠. 그때는 로우 값을 미드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이까지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바이너리 서치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 미드 값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그러면은 같다는 거죠. 그때는 찾았다는 거예요. 미드를 리턴해 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기함수를 써도 뭐 좀 간단하고 이렇게 while 함수를 해도 반복문을 써도 그냥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 필요에 뭐 반복문을 쓰든 이렇게 재기함수를 쓰든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갖고 쓰세요. 근데 이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배열에 대한 개념하고 응용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에 대해서 꼭 나눠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